네, 먼저 저희 소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선의 삶이란 영화를 만든 이우정이고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오늘 진행은 듀오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감독님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지옥만세라는 영화를 만든 이보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의 환상궁합과 케미를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벌써부터 틀렸네요.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를 연출한 이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에서 연경 역할을 맡은 박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에서 현수 역할을 맡은 이가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에 다양한 상호의 수봉 가게들이 나오는데 정작 허리우드 악기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수봉 박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오랜만이다는 뭔가 불확실함에 힘들었던 과거와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힘든 현재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과 또 노래가 담긴 영화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네가 더 떨면 어떡해. 감독님 먼저 이 영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 영화는 제가 연출을 제안받은 작품이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 첫사랑이랑 그 다음에 꿈을 쫓는 이제 가수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 중 하나여서 음악 영화라는 거가 이제 제가 음악에 관련돼서 단편을 찍어보거나 음악 영화를 해야겠다 깊게 생각해봤던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이 두려웠지만 어쨌든 도전해보게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배우 세 분한테도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은정 감독님이 이 시나리오를 원래 이분이 또 멜로 장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멜로와 음악 영화를 이제 같이 합쳐서 만들면서 되게 오랫동안 시나리오 작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분한테도 이 시나리오가 처음에 다가왔을 때 특별한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그랬는지 일단 미나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영화가 2020년 초에 촬영했죠? 아마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 맞아요. 이게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다 보니까 그때 기억들이 조금 많이 찾아가야 되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처음 이 대본을 읽었을 때 너무 풋풋한 거예요, 연경이가. 그래서 또 근데 그때 찰나에 제가 그 우정 감독님이랑 최선의 삶을 촬영을 하고 바로 직후였어서 좀 용기가 나더라고요. 나도 다시 풋풋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조금 욕심을 냈던 기억이 얼핏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 풋풋함을 내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뭔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교복 입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부담감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더 특별했었던 것 같습니다. 풋풋하게 보여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미나 따라다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오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게 대본이 사실 저희가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그 코로나 사태로 중단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본이 바뀌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현재 씨는 그냥 전부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경의 현재 장면들이요? 네, 현수와 사실은 원래는 현재 씬에서는 현수와 거의 대부분 같이 다니는 이제 구도였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바뀌었었죠. 네, 그래서 아마 좀 약간 우리가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나름
음악인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음악 일을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음악 제가 이걸 연기한다기보다는 수봉을 읽고 나서 음악인이 이 역할을 하면 더 멋질 것 같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본인이 하셨나요? 어, 감독님과의 친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음악인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떠오르지 못했고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 둘을 응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음악인으로서 음악적인 부분에 대한 응원과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염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영화 보고 나서는 그게 좀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고 이들을 응원하는 방식은 음악뿐만 아니라 뭐 마음으로도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해서 다행이라고 네, 다행이고 너무 네, 좋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빠 유일하게 기타 치는 씬에서 제가 바로 앞에서 이제 1열 관람을 했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오빠 그때 기타 치면서 손을 되게 많이 떨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생각보다 영화에 되게 잘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의 힘인가. 기타 이렇게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이거 치는데 어쨌든 이 기타 줄 바깥으로 많이 벗어나서 아주 위아래 네, 정신없이 쳤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해서 다행입니다. 네. 그 말씀에서 잠깐 나오는 것처럼 영화가 2020년에 촬영 중에 이 영화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로드무비였는데 두 현수와 연경이 함께 계속 이렇게 함께 여정을 다니는 로드무비였는데 대중교통 촬영이 좀 어려운 시점에서 잠깐 영화가 중단됐다가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하면서 이 영화가 다시 재개가 돼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영화의 중심을 되게 핵심을 잡아줄 수 있었던 건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연경과 현수와 수봉을 모두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이 음악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음악 영화라는 게 사실 익숙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창작자로서 안 다뤄봤으면 되게 낯선 작업이기도 할 텐데 음악 영화를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경 캐릭터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곡을 만들어주신 정세난슬 음악 감독님과의 작업은 또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 자체가 음악 영화여서 음악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현대에서 이제 자기 꿈을 포기할 쯤 연경한테 사실 얘를 불러내서 다시 힘을 응원을 주는 게 본인이 과거에 만들었던 음악이어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자체가 과거의 연경의 정서를 완전히 담고 있고 또 이 음악 자체가 이 영화 전체의 주제를 또 담고 있어야 돼서 저한테는 그 어떤 주인공을 찾는 것보다도 이 음악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그걸 이제 음악 감독님이랑 많이 상의하면서 뭔가 계속 이제 음악들을 받아서 들어보고 하는데 다 같이 동의할 만한 곡들이나 그 정서를 찾기는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가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사실 정세난슬님의 앨범을 들으면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사실 정세난슬님이 저희 이제 미술 감독님하고 친인척 관계이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같이 봤던 적이 있어서 아예 언니한테 혹시 지금 앨범에는 들어가지 않고 작업해놓은 곡들이 있는지 물어볼까?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언니가 작업해놓고 그냥 썩혀두고 있는 곡들이 많은데 그게 완전히 다 하나의 정서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제가 생각했던 연경의 정서 안에 너무 많이 가닿아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음악 감독님한테 곡들을 들려드리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박민아 배우님께 아무래도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연경이를 볼 때 예전 가수 박미나의 좀 과거를 엿보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여기서 부르는 연경의 노래가 예전에 박미나 가수가 했을 때 톤과는 굉장히 달라가지고 되게 신선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음악을 듣고 감독님과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톤을 잡았는지 궁금해요. 정확하게 진짜 감독님이랑 그 곡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갈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이제 곡을 제가 노래를 해야 할 때 이제 전반적인 장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가면서 저도 노래를 녹음을 해 나가는 것 같은데 확실히 제가 기존에 불렀었던 노래 장르들이랑은 확실히 달랐었고 근데 제가 한 번쯤은 목소리를 담아보고 싶었던 장르였었어요. 근데 이게 영화에 남을 수 있다니 럭키비키잖아 이러면서 그때 럭키비키가 없었지만 그 정도로 저는 되게 녹음을 하면서도 그 영화 작업을 하면서도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저는 사실 두 분의 목소리는 들었는데 현수 목소리는 노래 부르는 게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실제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감독님 장면을. 그래서 아쉬워서 저희 셋이 이제 산을 한번 오르고 산 오른 다음에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노래방 가서 같이 이렇게. 현수도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아우, 잘해요. 진작에 그런 알았으면. 것 같아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그 노래방 가서 소녀시대 노래 불렀습니다. 가석 배우님께 궁금한 점이 그래서 10대 이 캐릭터를 하는 게 아까 좀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정말 구체적으로 뭐가 어려우셨는지 좀 궁금하고 왜냐면 너무 섬세하고 여린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피아노도 되게 잘 치는 모습이고 연경과의 감정도 되게 미묘하게 오가는 그 섬세한 결을 다뤄야 되는데 사실 잘 기억 안 나거든요. 저만 해도 옛날이. 근데 그걸 다시 끌어올려서 연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땠었는지. 그 섬세하고 미묘해서 교복을 입어서 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게 풋풋함을 내가 드러낸다고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풋풋함을 연기한다고 해서 풋풋함이 100% 나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랑 그러니까 미나 배우가 풋풋하면 저도 풋풋해지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어떤 미나 배우의 어떤 행동이나 바라보는 눈빛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 리액션으로 풋풋함이 좀 완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촬영을 임했었던 것 같고 뭔가 뭐 피아노도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정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제 정서 자체는 미나 배우가 엄청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고 그 이상하게 나오는 현수의 질투심 같은 경우는 종환이 형이랑 촬영하면 이상하게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저의 풋풋함. 이상하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뭐지? 둘이 따로 얘기하고 왔나? 이런 것들이 딱 느껴져가지고 아마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종원 배우님께 제가 알기로 이제 이은정 감독님과 예전에 단편 작업도 함께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정 감독님도 같이 출연하셨잖아요. 두 분이 주인공이었어요. 네, 저희가 헤어진 연인으로 예전에 함께 이은정 감독님 영화에서 연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은정 감독님의 장편을 작업하시면서 예전과 뭐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은정 감독 그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면 저도 거기서 나도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을 때 그때는 조금 좀 이렇게 제한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둘이서 대화 나눴을 때 좋다고 하는 부분이 둘을 넘어서 다른 분들께 또는 관객분들께 어떻게 이 내 좋아하는 게 잘 다가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그 당시 때는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런 고민을 이은정 감독이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게 됐고 저도 사실 제가 출연하는 작업을 함께하는 작품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 언제나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이다는 제가 즐겁게 생각하는 건 이미 하기로 한 그 부분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이상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내가 작업한 것들 중에 이런 고민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제가 함께 한 것 같아서 이번이 조금 알고 지내온 시간 중에 조금 더 새롭고 색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 시절에는 진짜 그냥 모여서 떠들고 그게 낄낄거려서 너무 웃기다 이거 찍자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절을 지나서 이제 장편을 만드는데 영화가 멈췄잖아요. 아쉽게도 감독님. 그래서 사실은 업계 관행으로 봤을 때는 보통 그렇게 되면 영화가 그냥 접히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영화를 완성시킬 수 있었던 거는 감독님의 엄청난 뚝심과 고집과 그 열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감독님한테 다시 마음을 잡게 해주고 영화를 끝까지 만들게 해줄 수 있었는지 그때 힘을 줬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좀 생각보다 많이 긍정적인 편이어서 일단 사실 처음 크랭크인 바로 전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주요 장소들이 특히 현대 부분은 지하철이 대부분이었어서 관공서 관련된 모든 로케이션은 이제 캔슬이 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일단 촬영을 들어가면서 코로나가 금방 끝날 거라는 또 긍정적인 회로를 돌렸고 하지만 코로나는 진짜 쉽게 끝나지 않았고 그렇게 1년 정도 멈췄다가 다시 갔을 때는 지금 반 정도 찍은 거고 영화계는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있었고 근데 이 나머지 반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내가 여기서 놓으면 분명히 이 영화는 어쩌면은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반쪽짜리로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쩌면 그게 나을 수도?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왜냐면 이뽕이기 때문에 미흡한 걸 스스로 알고 있었고 근데 정말 계속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서 제가 했던 건 후회하지 말아야지 어쨌든 끝까지 해봐서 안 되면 후회는 안 남을 거야 때문에 계속 어쨌든 그 선에서 막 되게 멀리 이렇게 심지어 이거를 그렇게 해서 현대 부분을 다시 시나리오 작업을 해서 막 그걸 또 5회차 만에 찍어내서 이거를 막 얼기설기 안 붙을 것 같은 것들을 막 연결해 가면서 만들 때도 그때조차도 또 희망회로로 이렇게 오랫동안 개봉하는데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면서 제가 했던 건 그냥 그 당시에 어쨌든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중에 진짜 그 후회가 조금이라도 남을까봐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 박민아 배우님께 그러면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두 개의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처음에 받았던 시나리오대로 촬영을 하다가 잠시 중단이 됐고 연경이의 현재 부분이 한번 싹 바뀐 시나리오를 받고 그것을 촬영을 다시 하게 된 경우인데 그럼 이 바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제 배우로서 어떠셨는지? 일단 처음엔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이게 좋은 상황에서 저희가 시나리오가 바뀐 게 아니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같이 촬영하는 이제 뭐 모든 스태프분들이나 감독님이나 아니면 우리 대표님이나 다들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대본을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차게 박차고 나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오히려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물론 이제 그전 대본에서의 장점도 있지만 여기서도 또 장점을 찾자면 또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현수와 같이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여정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풍성하지 않았을까라는 감히 상상을 해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우리 다 같이 모두 진짜 열심히 하나하나씩 촬영을 해 나갔었고 근데 또 중간에 저희 과거 씬이든 현재 씬이든 다시 재촬영을 한 씬들이 몇 개 있었어요. 현재 씬 없었나? 감독님? 아니다. 현수 오빠랑. 그쵸. 근데 과거 씬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저거 1년 후에 찍은 건데 그 발견하는 좀 재미도 있었고 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감독님이랑 닮았나 봐요. 저는 가석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요. 그쪽에서 보면 현수가 저한테는 거의 봄날은 간다 이영애 느낌이거든요. 왜 마음을 안 돌리지? 왜 저런 오해로 엄청나게 그 서툰 오해와 그것으로 마음을 스스로 다쳐서 이제 경연대회에 안 가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모든 인연은 많이 끝나기 마련이잖아요. 게다가 1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연락이 올 정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 현수가 어떤 마음의 흐름을 거쳐서 연경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알렌이라는 기타를 보내주게 되었을까요? 뭐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현수도 그만큼 성장을 하면서 어떤 사회에서 느낀 것들도 있었을 테고 그때 느끼던 감정들이 연경이가 고등학교 때 얘기해줬던 어떤 일련의 말들로 인해서 떠올라서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첫사랑의 기억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마 커가면서 이게 하나씩 그런 어떤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복처럼 오랜만이다처럼. 그래서 오랜만에 어떤 그런 계기가 와서 생각이 나서 이 친구는 잘 지내고 있는지 그때 참 잘했었는데 너 참 이뻤었는데 근데 내가 갖고 있으니까 줘야겠네 그렇게 하면서 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첫사랑? 그런 거 있지. 다시 이어질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마지막에 만나러 왔으니 뭐지? 근데 이어지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어지지 않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 어떤 행복했던 혹은 내가 오해로 살았던 그거를 근데 변명하지 않고 오해였다 뭐 이런 얘기 오해였다 뭐 이렇게 그냥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꿈을 한 번 더 응원해 줄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연경과 현수를 맡으신 두 분께 진짜 서툴고 풋풋했던 그 시절을 두 분이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됐는데 두 배우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촬영을 하다가 서로 연기를 하면서 뭔가 새롭게 다시 느꼈던 기억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볼게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밥 먹었냐 안 먹었다 너무 어른의 대화잖아요.
온오프가 심했다. 프로니까. 네, 오 하면 프로니까. 그래 오프하면 밥 먹었니? 근데 진짜 오빠랑은 원래 알던 사이였던 것처럼 되게 말도 잘 통하고 일상적인 수다를 진짜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고스톱 치고 놀면서 종환 오빠 기억나세요? 그 노인정 같은 데서 분장 받다가 오빠가 그때 막 뭐지? 그 여자들 뷰러 속눈썹 찍는 그걸로 갑자기 이건 사실 이런 용도야 하면서 자기 턱수염을 막 이렇게 찝었던 기억도 있고 그때 제가 되게 신기했거든요. 어떤 사람일까? 왜 뷰러를 그 턱수염을 찝고 있을까? 오빠가 그렇게 현장 분위기도 풀어주고 오빠만의 나름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허리우드 악기사에서 처음 이렇게 둘이 인사 나누게 되는, 그래서 제가 수봉이 이제 둘이 안 친하냐고 이걸 묻고 하는 장면 촬영할 때, 그때가 촬영 초반쯤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 두 배우가 안 친한 줄 알았어요. 아니면 아주 엄청난 몰입을 하고 있나? 근데 좀 약간 뗀뗀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미나 배우가 방탈출 혹시 가봤냐 그래서 네, 방탈출을 이제 같이 가면 좋겠다. 그쵸. 근데 조금 더 돈독해지기 위해선 좀 방탈출 중에서 테마가 좀 무서운데 가면 서로 좀 의지도 하고. 저 그거 아직도 사진 그 미션 완료하고 사진 찍어주거든요. 완료하면 그거 냉장고에 붙여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때 방탈출의 그 효과를 많이 봤고요. 정말 많이 돈독해졌고 나와서 뭔가 함께 같이 하나의 산을 넘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다음부터 촬영은 조금 더 가깝고 수월하게 됐다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진짜 촬영하면서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그죠? 재밌게 얘기하고 촬영하고 촬영 끝나고도 같이 밥도 많이 먹고. 맞아요. 종환이 형이라는 작품을 전에도 몇 개 같이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편한 형인데 어떨 때 보면 신경을 있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찍었고, 미나 배우가 얘기했던 대로 진짜 뭔가 종환이 형은 안 친해 보인다고 했었는데 진짜 친했거든요. 맞아요. 저희 막 놀이터 같은 데 가가지고 둘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미래를 막 걱정하고 막 되게 나름 심도 있었잖아요. 저희 굉장히 심도 있었던 네.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종환이 형이 그렇게 자기가 분위기 풀었다라고 얘기해서 왜 그렇게 느꼈는지 조금 의아해요. 저 풀려 있었거든요. 저 어떤 걸 보고 도대체 땡땡하다고 느낀 거지?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사실. 제가 좀 약간 그때 시야가 좁았어요. 제가 약간 의기소침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세 명 다 이제 악기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촬영 전까지 약간 이렇게 옅게 됐어요. 어디까지 현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또 그러면서 이제 나만 약간 조금 뭔가 뒤처진다?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현장에서 약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됐고 그래서 약간 시야가 좁아졌던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배우분들이 방탈출을 가고 고스톱을 치고 그러는 걸 현장에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고 이게 약간 배우들 사이에 낯설겠지만 새로운 신문화로 특히 90년생 이후의 배우들은 거기서 다지게 되더라고요. 서로 끈끈하면. 근데 거기에 오빠가 끼는 걸 보고 오빠 좀 힘들 텐데 적응하고 있나 했죠. 사실 여기 그 무선 마이크 차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걸 안 떼고 거의 약간 이렇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거의 약간 실시간으로 보고 하는 느낌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차고서. 그러면은 이제 그
네 분께 공통으로 이 영화가 2020년에 촬영이 돼가지고 개봉하기까지 엄청 오래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영화를 이제 극장에서 관객분들과 함께 보시고 나서 느끼신 점이 무엇이었는지 소감 한번 듣고 관객분들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목이 오랜만이다고 이 작품을 하면서 스텝이나 배우들한테도 오랜만이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개봉까지 오래 걸려가지고.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다시 개봉을 하게 돼서 이 작품을 극장에서 다시 처음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영경이가 10년 만에 이 노래를 완성해서 부른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정말 내가 저렇게 주술을 걸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똑같은 마음이어서 되게 묘했고, 그리고 제가 보면서는 그 코로나 시국과 막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내가 진짜 그때 느꼈던 어떤 그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뭔가 희망은 조금이라도 걸어보고 싶고 그 감상이 그대로 다 들어가긴 했구나. 의외로 되게 솔직하게 찍은 영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찍은 지 오랜만에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관에서 처음 저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읽었던 대본이 이랬었나? 약간 처음 보는 영화인 것처럼 새롭게 다가왔었고 어쩌면 지금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또 더 잘할 수 있겠다. 매번 하는 얘기긴 하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 작품을 보면서 제가 예뻐 보인 게 처음이었어요. 오해 됐어요. 그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연경이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연경이라는 아이가 너무 예뻤고 그 친구를 연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구나라는 게 좀 마음에 깊이 남았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정말 제목 그대로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너무 오랜만이고 또 영화관에서 영화를 개봉하는 것도 오랜만이고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미나 배우 말처럼 뭔가 울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잘 버텨내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보면 더 반갑다라고 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맨날 오랜만이다 하다가 안 보면 못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봐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인 되고 벌써 2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쯤 영화를 좀 극장에 가서 열심히 보고 영화라는 게 재밌구나,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한창 느꼈던 그 영화의 느낌을 그때의 느낌을 이 영화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요즘엔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많지 않은데 그리고 거기에 또 제가 나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관객분들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여기 앞에.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그 제천국제영화제에서 한번 미리 봤었습니다. 그때 감독님께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면서 중요한 점이 음악이 제일 중요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이 이 영화를 보면은 노래나 음악, 배경 등으로 시작되는 소재죠. 그러니까 되는 스토리인데 그 촬영을 하시면서 배우님들께서 제일 많이 들었던 뭐 음악이 있으신지, 제일 마음에 들거나. 아 근데 진짜 음악을 이제 제가 정세난슬님의 음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 포크송 기반이고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어쩌면 장범준의 여수밤바다 같은 그런 정서의 고등학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미나가 노래를 잘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런 쪽 노래를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미나한테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가이드로 좀 녹음해봤을 때 바로 왜 진작에 이런 노래를 얘는 안 했었지? 할 정도로 너무 음색이랑 잘 어울리고 진짜 거기서는 정말 제일 놀랬었어요. 이 음악하고 미나의 음색과 어떤 그 감수성 이게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이게 진짜 표현이 되네? 이러면서 되게 놀랬었어서 근데 현장에서 막 매일 어느 곡이 제일 좋아? 어느 곡이 제일 좋아? 제가 막 묻고 다니면 진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메인 곡을 고르기 힘들 정도로 무지개가 좋다는 사람 뭐 또 아예 초반에 나왔던 비마이엑스가 좋다는 사람 뭐 막 너무 다 달라가지고 근데 결국 천문학을 모르지만을 골라서 저는 현장에서는 천문학을 모르지만을 제일 좋아하긴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고양이 별이라는 곡이 또 미나 버전도 있거든요. 그 가사 때문인지 정말 계속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화를 하면서 음악을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기억해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다른 음악을 일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연주를 해야 되는 곡들이 꽤나 있었고 그러다 보면 아시잖아요. 그 압박감 때문에 네, 현재 하고 있는 음악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다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오히려 고양이 발은 제가 이제 연주를 안 했던 곡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많이 안 들었던 곡인데 막상 이제 제가 녹음해 놓고 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고양이 발 너무 좋다 했던 곡이었고 현석 오빠 그거 많이 들었겠네요. 저는 비창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잘 들었어요. 잘 오빠한테 듣고. 쉴 때 연락하면 오빠 뭐해? 이렇게 연락하면 비창 오빠가 듣고 비창 치고 있어. 집에서 비창은 건반 있지 않았어요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네, 집에 건반 아니 하나 이게 있고. 사실 이가석 배우가 아예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요구하는 바람에 거의 한 달 반? 이 사이에 비창을 해냈었어야 됐거든요. 거의 극단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했죠. 아유, 좋았습니다. 비창이 계속 떠오르나요? 근데 저는 그 장면 너무 좋아해요. 오빠 비창 치면 진짜 리버 피니시 같잖아요. 감사합니다. 내 눈엔 리버 피닉스야. 그래서 연애 연기. 에다 놓고는 무슨 생각하시는지. 일단 윤도현 그 가수님이 그 곡을 부르는 걸 허락해 주셔서 꿈꾸는 소녀를 거의 그거 저도 그것만 듣고 그것만 연습하고 그것만 꿈꾸고 그랬던 네. 네, 그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아까 저기 먼저 손 들어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그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좀 개인적인 말씀 드리면 저 이가석 배우님 그 대학교 후배인데요. 네. 거의 10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정말 영화 제목처럼 너무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저는 지금 이제 영화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 옛날에 그런 거를 했었다, 뭔가 그런 꿈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개인적인 경험이랑도 많이 연관이 돼서 좋았던 것 같고, 또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사실 저도 뭔가 예전에는 예술을 하고 싶었지만 살면서 그거를 업으로 계속 내가 돈벌이가 당장 되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해낼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뭔가 그 잘 안 돼도 30살이 넘어가고 나서 내가 사실 이제 그 연경이가 계속 음악 하시는 분이에요 라는 말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체능을 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이름을 알지 않는 이상 나는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나를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방향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펍에서 노래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화제 공연을 하는 장면 사이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다시 웃으면서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거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지, 그리고 뭔가 마지막에 이제 그 현수가 미소를 짓는 게 어떤 의미, 어떤 감정으로 미소를 지으셨을까. 호주에서 도대체 어떤 꿈을, 의사라는 멋있는 직업을 버리고 어떤 꿈을 이루고 돌아오셔서 보고 웃었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감독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펍에서부터 그 천문학은 모르지만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음악을 했던 노트를 보고 저는 거기까지 한 3년 정도로 제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네네. 3년 정도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현수 호주에서 어떤 시간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랑 뭔가 연관되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나의 모르겠어요.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다방면의 어떤 직업군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뭔가 더 조급해지는 순간일 것 같고, 더 내가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혹은 내가 더 편하게 살려면 다른 걸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직업적인 갈등을 하는 순간들이 누구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직업에 기천이 없듯이 내가 정말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한들, 그리고 내가 정말 무너져가 있듯이 힘든 상황에서라고 한들,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뭐 직업이 좋다고 한들 내가 생각하고자 했던, 내가 어릴 때 좀 키우고자 했던 꿈이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현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연경이가 어릴 때 해줬던 그 말들을 떠올리면서 돌아와서 그런 웃음,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손 들어주신 여기 질문, 관객 질문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그래서 그 영화 중간쯤에요, 그 박민아 배우님이 그 남자분한테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 기획사 들어가서 아이돌 하라고. 근데 박민아 배우님이 지금 가수이기도 하니까 그 지금 저 아이돌 생활, 기획사 들어가서 아이돌로서의 생활이 더 좋은지, 아니면 지금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버스킹하면 사는 가수 생활이 더 좋은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화 보면은 노래가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더빙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더빙보다는 오히려 더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더빙 안 하고 그냥 촬영 현장에서
그렇게 음악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면은 눈이 내리는데요. 그게 실제로 특수 촬영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눈이 내려서 그렇게 촬영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 일단 눈은 와서 특수 촬영한 거고요. 그때 뿌려주셨던 거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사실 이미 미나가 저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열악하지 않다면 진짜 모든 걸 통제한 채 라이브를 했으면 가장 좋은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저예산 상업 영화고 막 여러 가지 통제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아무리 라이브를 해도 이 차 소리, 머술 막 모든 것들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거의 그게 불가능했었어가지고, 어쨌든 현장에서는 미나가 미리 불러놨던 그 라이브 가이드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조금 더 덧대자면 현장에서는 제가 리싱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선 생동감이 있었을 거다. 이런 정도까지는 해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빈말을 못해요. 아닙니다. 근데 누구나 한 번쯤이 아니라 사실 많은 시간들을 그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름 제 스스로는 잘 현명하게 그때마다 선택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오고, 그치만 전 한 가지 믿고 있는 건 저는 관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연기하고 싶고, 이게 저는 본질적인 우리의 가장 큰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이 적든 보는 사람이 적든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꿈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기 위해, 그런 자리가 있기 위해 나는 지금도 열심히 할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한 말이었는데, 꿈을 포기하기, 이게 영화가 계속 꿈에 대한 영화고, 꿈을 포기하기 직전에 계속 마음을 다잡아가면서 자기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희도 나름의 꿈들을 다 함께 품어가면서 그런 시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한 발짝씩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두 분이 잘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어요. 저에게도 관객들에게도 다 힘이 되는 말이 아닐까 싶고요. 자주자주 오랜만에 보고 싶은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관객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진짜 저한테는 되게 지금도 마치 영화 속에서 뭔가 계속 연결된 느낌으로 있는데, 이렇게 제 인생의 영화 속에 관객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오랜만이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수다 떨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구석구석 우리들끼리 아기자기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학교 후배
후배가 질문했을 때 뭔가 계속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오랜만에 그냥 내가 가졌던 목표에 대한 설레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네, 감사합니다. 네, 애정을 갖고 네, 이 대화 함께 해주시고 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랜만이다 관객과의 대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